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네, 영상이 또 늦어졌죠. 사실 지난주 교육을 마치고 제가 바로 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어요. 네. 대신 제가 오늘 컨디션도 정말 좋고, 네, 기분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한국어 교육이 전공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전공자시더라도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오늘 영상은 기능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패들렛을 어떻게 어, 시작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쉽고 또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들렛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패들렛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패들렛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네, 여기 빈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되고 이걸 누르시면 제가 일부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6가지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담벼락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배경도 자동으로 설정이 됐고 제목도 자동으로 설정이 됐어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2번 클릭하셔도 돼요. 네, 그럼 저는 이거를 연습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설명도 넣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설정해 주는 편이에요. 아이콘을 설정해 주면 북마크를 했을 때, 네, 글을 쓰지 않고도 바로 제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 배경화면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대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담벼락 선택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중간에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를 저는 선택하는 편이고 요건 이따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새 게시물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게시물을 새로 올렸을 때 이게 밑에 내려가게 할 거냐 아니면 처음으로 오게 할 거냐 이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은 저는 거의 활성화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응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좋아요를 누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지금 대충 감이 오시죠? 교육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내려가 보시면 저는 이것도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를 표시할 거냐, 숨길 거냐, 요건데요. 저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숙제라면 숙제 언제 제출했는지 아니면 질문이라면 언제 질문했는지 이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요. 내용 조정은 학생이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어떻게 승인을 해주는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자동으로 그냥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없음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복제가 있는데요. 저는 뭐 모두 복제해도 상관없지만 저만 복제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복사해서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요걸 알림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공유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좀 중요해요. 방문을 하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읽게만 할 거냐
아니면 액세스를 부여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내용도 조정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데 저는 보통 작가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 링크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할 거냐, 거기에 비밀번호 걸 거냐, 아니면 로그인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보통 이거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여기에 넣어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제가 쓴 글에 대한 알림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어플을 핸드폰에 깐 경우에는 그냥 웬만한 SNS처럼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학생들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링크 복사하셔서 학생들하고 공유하시면 되고 QR코드로도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네,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이콘 했는데 이 아이콘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 이름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섹션별로 그룹화 할 거냐라는 거에 제가 yes라고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섹션에 맞는 게시물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소소하지만 여기 색상도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다시 한번 네, 기능 설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학습자 관리 기능은요, 저는 비대면 수업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이렇게 두 가지를 상대 비교한다는 게 조금 우스울 수 있지만, 네. 사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소통이 혹은 교감이 대면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그 끈끈함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가 그건 학생으로 참여를 했던 수업인데 한 학기 정도?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죠. 그 수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진짜 좋아했는데 소감을 나눌 때 제가 말을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 빼고는 다 우는 네,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랜선을 통해서도 이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 농도를 가볍게 여기는 건 결코 아니지만, 확실히 선생님 입장에서 학습자를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패들렛이었고, 패들렛이 어떻게 학습자 관리,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기 및 문법 활용 연습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이걸 대면 수업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문법 혹은 쓰기 연습을 하는 용도로 아주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약간 소소한 팁 같은 건데요.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크롤 내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개인 정보 유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제 수업의 노하우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하얘졌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만 보시면 되니까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이 이 이 반이죠. 네, 이 반이 가장 패들렛을 활발하게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반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네,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는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는 접속 링크, 네, 비대면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교재, 저 뭐 교재를 따로 PDF 파일로 공유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표지, 네, 이미지 파일 정도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관련된 저희 학급에서 항상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항상 이 패들렛만 오면 모든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마 10월 25일에 시작된 수업이었는데, 네, 지금 대충만 보셔도 패들렛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지가, 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시에서 네, 전부 가려놔가지고 2차 시에서랑 3차 시에서는 제가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했던 수업인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윷놀이하고 손병호 게임하고 라이어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예고했어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게임 규칙이나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거지만 학생들이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오면 제 설명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영상 보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공유한 영상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한 명 빼고는 다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네, 하는 시간에 물어보고 그 게임들을 더 집중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숙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숙제. 제가 숙제를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15일 수업에서는 아마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생들이 관광지 하면 우리가 한국 음식 하면 떡볶이나 김밥을 생각하는 것처럼 관광지 하면 의뢰 그 구글에 나오는 관광지들을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우리 동네 찐 관광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찐 맛집을 소개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가면 아까 여기 숙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숙제를 제시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이게 숙제라기보다는 그날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발표를 정말 잘했고 발표를 준비해 오게 했는데 발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글을 썼지만 이 글에도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뭐 다 오류를 수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써보는 시간을 갖고 안 갖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곳에 일괄적으로 숙제를 제출하게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숙제를 여기에 제출하면 그게 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한 학생들도 나 숙제해야겠다. 네.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네, 기능을 또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그리고 여기는 수업에 관련된 거 아니지만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근데 아마 이게 첫 수업에서 두 번째 수업에서 저희 인증샷 찍고 그랬던 것들을 네, 서로 공유했던 거고, 네, 마지막에는 질문하는 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성적이에요. 뭐 수업이 끝나고 모두 다 나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계속 곱씹고 보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올리기도 하는데, 네, 이 반은 정말 아주 알뜰하게 패들렛을 사용하고 있는 반입니다. 제가 한 2개 정도 더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반 같은 경우에는 1대1 강의입니다.
저는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 계획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 자기가 어떤 문법을 배웠는지 어떤 문법부터 배우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수업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학생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 자료는 네, 제가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PPT의 일부, 학생이 어려워했다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요. 네, 퀴즐렛을 사용해서 단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만드는 숙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에게 필요한 숙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만들기를 시키는데 패들렛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꼭 숙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되게 체계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시간이 될 때마다 지금 보시면 6일, 5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될 때마다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어렵지 않게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학생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노출하고 한국어로 사고하는 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녹음 숙제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 잘 활용하고 있는 질문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같아요. 네.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네,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도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기능은 문장 만들기입니다.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효과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제가 패들렛으로 가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일부는 아마 네, 앞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반인데요. 모두가 남편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네. 그래서 지 마세요 문법을 배웠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 이민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에서 네,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보통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네, 개인화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시간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지 마세요를 대상, 시간, 장소로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교실에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굉장히 학생들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재미있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역시 같은 반인데요. 이제 이날은 하지만을 배웠던 날인 것 같아요. 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어때요? 라고 시작한 이유는 지만이라는 네, 표현을 배우게 되면 사실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나와야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상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대상으로 해서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과정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예쁘지만 남편 없어요. 네.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너무 키가 크지만 예뻐요. 저 키 안 큰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선생님이 친절하지만 너무 빨라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밑에 수정을 지금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네. 지금 내가 한 말에 선생님이 반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선생님이 한국어 잘 가르치지만 친절해요. 지금 좋은 얘기만 썼죠. 그러면 이제 제가 땡!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쁘지만 나이가 많아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 갑니다. 남편이면 부정적인 얘기 넘쳐나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문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로맨스는 없어요. 네,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넘어갑니다.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만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문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어땠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죠. 네, 옌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굉장히 길죠. 네, 많은 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면 얼마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학생들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고 한국어 능력이 다르고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패들렛이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학습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항상 기다려야 되고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항상 뭔가 조급해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미리 섹션을 구별해 놓으면서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쉬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타이핑 속도도 빠르고 이 문장 읽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돼도 이거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만 집중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지금 타이핑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긴 시간을 패들렛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문장을 생성하는 용도 혹은 쓰기 연습하는 용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소한 팁.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패들릿 만들기에 보면 패들렛이 종류가 6가지였잖아요. 네, 담벼락, 캔버스, 타임라인, 그리드, 스트림, 지도. 네, 제가 오늘은 담벼락만 소개를 해드리지만 사실 다른 기능들을 사용해서도 언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 활동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3개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 제가 소소하게 지도를 해보려고 해요. 지도. 네. 네, 이게 지금 3개 지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네. 네, 제가 실제 이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 디자인도 한 여러 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색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7명이 참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르면 이렇게 위치하고 학생이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첫 시간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고 가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저는 파라과이에 살아요 라고 하면 들어봤지만 바로 어디쯤에 어느 대륙에 어디쯤에 있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
학생들이 아, 내 친구 여기 사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첫 번째 시간에 매번 하는 활동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대면 수업에서도 요거는 자주 쓰는 편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패들렛의 활용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타임라인 기능이나 아니면 스트림 기능 같은 걸 활용하면 또 다른 활동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네,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